2012년 9월 26일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켈럽이 리플을 공식 출범시킨 바로 그날, 지구 반대편 실리콘밸리에선 이미 한 그룹의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쓴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로 투 원, 0에서 1을 만드는 법, 존재하지 않던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 흥미로운 건 이 사람이 14년 전에 했던 일과 지금 리플이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리플, 거의 5,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4,000원 밑으로 내려왔죠. 작년 대비 457% 올랐다는데 왜 이렇게 속이 탈까요? 비트코인은 지금 최고가 경신하고 이더리움은 상승 중인데 왜 리플만 이 모양일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어제 발견한 이 문서를 보시죠. 리플랩스 내부 직원이 익명으로 유출한 2025년 로드맵입니다. 페이지 4 글로벌 도미넌스, 이게 뭔지 감이 오시나요? 리플이 단순한 국제 송금 코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리플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10월 ETF 승인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ETF 통과되면 달에 간다. 기관 자금 들어오면 폭등한다. 하지만 ETF,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리플랩스가 정말 노리는 건 ETF 따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보고서 73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리플 프로토콜은 향후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백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JP 모건은 리플 네트워크로 하루에 5조 달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리플 관련 특허를 65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리플의 진짜 계획이 알려지면 기존 금융권이 모두 패닉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하지만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무려 7년 동안. 혹시 이 패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1998년 12월 어느 허름한 사무실에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서비스는 간단했습니다. 이메일로 돈을 보내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당시 은행들 반응을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월스트리트는 비웃고, 규제 당국은 경고했고, 언론은 사기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떠났고 직원들은 월급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버텼습니다. 그 그룹의 리더는 체스 챔피언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볼 때 반대편을 봐라. 2003년 페이팔이 이베이에 15억 달러에 인수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 명은 전기차를 만들어 자동차 산업을 무너뜨렸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직장인 20억 명이 쓰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3명은 동영상 플랫폼을 만들어 구글에 16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한 명은 정부와 군대가 의존하는 데이터 회사를 세웠습니다. 총 20명이 만든 기업의 가치는 무려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sak스, 페이팔 초창기 CEO, AI와 암호화폐 특별보좌관, 피터 틸, 팔란티어 창업자이자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그의 회사 주가가 최근 100달러를 돌파하며 23% 급등. 이들의 공통된 철학을 아십니까? 국가가 아닌 개인의 금융 자유,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죽인다. 이것이 바로 리플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왜 리플이 7년 동안 이렇게 조용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코인들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SNS에서 홍보하고 유명인들과 협업할 때 리플은 조용히 은행들과 만나고 정부 관계자들과 미팅하고 중앙은행들과 협력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년, 2012년부터 지금까지 13년, 패턴은 반복됩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최근 폭스 비즈니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게임은 준비됐다. 데이빗 슈워츠가 MIT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리플은 단순한 결제 토큰이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이자 글로벌 유동성의 중심이다. 왜 갑자기 이런 발언들을 할까요? 드디어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7년간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상에 공개할 준비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룹의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웃을 때 준비하고 남들이 깨달을 때는 이미 떠나 있었다는 것. 지금 리플을 바라보는 시선이 정확히 그때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리플의 진짜 계획이 세상에 공개되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한번 공개되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가격도, 인식도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리플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왜 지금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인지,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체스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수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수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리플, 혹시 그런 수가 아닐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2020년 12월 22일 오후, 우리가 투자했던 리플이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시 리플은 63% 급락했습니다. 마치 은퇴 자금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는 것과 같은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리플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기억하실 겁니다. 누군가는 그날 하루 만에 수천만 원을 잃었고 어떤 이는 수억이 사라지는 걸 그저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못 판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년간 추적한 결과 알아낸 진실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암살이었습니다. 먼저 왜 누군가가 리플을 없애려 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을 아시나요? 현재 200여 개국 11,000개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입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왜 무서운 권력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2012년 이란 핵제재 때 이란 은행들을 스위프트에서 완전 퇴출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이란의 경제는 즉시 붕괴가 됐죠. 그리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 주요 은행들도 스위프트에서 퇴출됐는데 그 직후 바로 러시아의 루블화는 30% 이상 폭락했습니다. 즉, 스위프트에서 쫓겨나면 그 나라는 국제거래에서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런데 리플은 이 모든 것을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걸리던 송금이 리플에선 5초면 끝났습니다. 기존엔 몇만 원씩 들던 수수료가 1원도 안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개은행까지 불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리플의 위력이 증명되었습니다. 일본 SBI 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산탄데르 은행 등 200개 이상 금융기관이 리플 파트너십을 검토했습니다. 연간 200조 원 규모의 국제 송금 시장에서 리플이 스위프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 바로 이때 누군가에게는 생존 위기가 된 것입니다.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었습니다. 리플은 미국이 전 세계를 통제하는 금융무기인 스위프트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스위프트는 돈의 흐름을 틀어쥔 지배의 손길이었습니다. 핵보다 강한 권력, 바로 통화망입니다. 리플 사건을 파헤치다 보니 소름 끼치는 단서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 완벽한 타이밍의 미스터리. 2020년 12월 22일의 타이밍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12월 22일 오후 9시 30분,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은 임기 마지막 12시간을 남기고 전격적으로 리플에 대한 기소를 발표합니다. 그 다음 날인 12월 23일, 제이 클레이튼은 SEC 의장직에서 사임하죠. 충격적이게도 바로 다음 날, 제이 클레이튼은 월리버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의 자문 역할로 합류하게 됩니다. 월리버 에셋 매니지먼트는 당시 리플과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우리 돈 8천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클레이튼은 리플을 기소한 바로 다음 날 이 회사의 자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서, 이더리움 특혜의 진실. 2018년 6월 14일, SEC 기업금융국장 윌리엄 힌먼의 충격적인 연설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제공과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힘머는 SEC에 오기 전 심슨 대처라는 로펌에서 근무했는데 이 로펌은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 멤버였습니다. 더욱이 SEC, 재직 중에도 해당 로펌으로부터 상당한 수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리플은 리플 CEO가 직접 만나서 명확한 지위를 요청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3년을 더 기다리게 했습니다. 세 번째 단서, 결정적 발견. 가장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리플 기소 발표 직전에 누군가 대량의 리플 매도 주문을 넣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 흔적들을 추적하던 중 예상치 못한 곳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였습니다. 은행이나 정부가 아니라 테크 기업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혁신과 자유의 상징으로 알고 있던 바로 그 실리콘밸리 말입니다. 이 세 명의 인물, 이 세 개의 사건,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실리콘밸리 금융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흔적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리플을 제거한 배후로 의심되는 세력들, 많은 단서들이 결국 이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페이팔 마피아라는 이름의 거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2002년 10월 3일 페이팔이 이베이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때 페이팔을 퇴사한 50명 중 38명이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거나 거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창업한 기업에 서로 투자하고 때로는 동업하면서 상호 성장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우리나라의 GDP보다 큰 규모의 자산을 움직이는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업가가 아닌 제국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AI, 국방, 금융, 심지어 법까지도 전부 그들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그중 핵심 인물이 바로 피터 틸인데요. 팔란티어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팔란티어는 CIA, FBI, 미 국방부 등의 정부기관에 데이터 시스템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피터 틸이 직접 설립하거나 자문을 한 회사만 무려 59개나 되는데요. 가장 유명한 사례는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돈 약 6억 정도를 투자해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동인수위원회 의장으로 발탁이 된 인물입니다. 2001년 충격적인 9.11 테러 후 그는 우리의 사기 탐지 기술을 국가 안보에 쓸 수 있다며 2003년 팰런티어를 창업했습니다. 창업과 동시에 CIA의 벤처 펀드 인큐텔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터 틸은 단순히 사업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을 직접 키워냈습니다. 현재 미국 부통령인 JD 벤스는 피터 틸의 미스릴 캐피탈에서 일했고 피터 틸의 지원을 받아 나르야 캐피탈을 창업했습니다. 트럼프에게 벤스를 소개한 것도 피터 틸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우리에게는 테슬라, 스페이스X, 그리고 X로 유명한 인물이죠. 머스크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입각해서 정부 효율 성부, 도지의 수장으로 일했습니다. 연방정부 전체의 예산 삭감 권한을 가진 엄청난 자리였습니다만 지금은 트럼프와 갈등을 벌이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최대 후원자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무려 2억 9,14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00억 원을 기부했는데요. 머스크는 그때부터 기술과 권력을 통합하려는 제국 건설에 나섰습니다. AI, 화성, 인터넷, 금융, 이제는 인류의 생각 그 자체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원래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이든을 지지했죠.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백악관 전기자동차 정상회담에서 GM과 포드는 초대하고 테슬라의 수장인 자신은 제외시키자 마음의 상처를 입은 머스크는 공화당 지지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의 시장 조작 능력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2021년 5월 환경 문제로 비트코인 결제 중단이라는 트윗 하나로 비트코인을 폭락시킨 후 뒤로는 더 싸게 매집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sak스, 현재 백악관 AI 및 암호화폐 차르로 있는 인물이죠. 모든 암호화폐 정책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자리에도 페이팔 마피아가 장악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드 맥켈럽, 우리에게는 리플의 배신자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리플 공동 창업자였지만 리플을 나와서 스텔라루멘을 출시한 사람입니다. 2013년 리플 퇴사 후 90억 개의 리플을 보유한 상태로 갈등을 벌이다가 결국 2022년 7월까지 리플을 완전 매도해서 4조 2천억의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묘한 커넥션이 나오는데요. 2025년 6월 페이팔의 페이팔 USD가 스텔라루멘 체인으로 이전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도 이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클레이튼이 리플 기소 후 바로 합류한 월리버 에셋 매니지먼트는 페이팔 마피아들이 투자한 회사였고 원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8천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올해 초 내부 기밀 문서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문서에는 스텔라루멘에 700억 가량 투자했다는 사실과 피터 틸의 팔란티어 주식 1조 6천억 원어치 그리고 페이팔 USD에 대한 투자 내용도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리플 경쟁사들의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죠. 페이팔 마피아의 리플 제거 작전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자면 1단계, 내부 침투. 제드 맥켈럽이 리플 공동 창업자로 참여해 핵심 기술을 습득한 후 2013년 의도적 갈등 조성 후 퇴사. 90억 개의 리플을 보유한 채 시한폭탄을 설치했습니다. 2단계, 정부 인프라 구축. 피터 틸의 팰런티어가 2003년 CIA 벤처펀드 투자로 창업 후 2020년까지 주요 정부기관 핵심 시스템을 장악했습니다. 3단계, 경쟁사 특혜 공작. 윌리엄 힌먼을 통해 2018년 6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발언을 이끌어내면서 리플을 3년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4단계, 마지막 일격. 제이 클레이튼이 임기 마지막 12시간 전에 리플을 기소한 후 다음 날 사임, 바로 그 다음 날 리플 경쟁사에 투자하는 회사의 자문으로 합류했습니다. 5단계, 대체제 준비. 2023년 8월 페이팔 USD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고 2025년 6월 제드의 스텔라 블록체인으로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제드의 리플 매도 자금이 스텔라 개발에 투입되었습니다. 6단계, 정치권 완전 장악. 데이비드 sak스가 모든 암호화폐 정책 최종 결정권을, 일론 머스크가 정부 예산 삭감 권한을, 피터 틸이 트럼프 인수위원회 공동의장직을 차지했습니다. 동시에 테크 기업들의 로비 활동도 급증했습니다. 메타는 2024년 역대 최고 금액인 2,443만 달러를 로비로 지출. 메타의 로비스트는 2016년 31명에서 2024년 65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의원 8명당 로비스트 1명을 붙인 꼴입니다. 아마존은 의원 6명당 1명씩 담당 로비스트가 붙을 정도로 규모를 확대했고요. 7단계, 경쟁 세력 완전 제거. 데이비드 sak스가 백악관 정책 담당자로 취임한 지 2주 만에 리플이 지난 수년간 워싱턴에 배치해놓은 주요 로비스트들이 하루아침에 모두 축출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이해관계 충돌이었지만 실제로는 경쟁 세력 제거 작전이었습니다. 이로써 리플을 대변할 수 있는 마지막 정치적 통로마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의 계획은 리플 공격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새로운 타겟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그건 머스크조차 경계할 수밖에 없는 존재, 통제 불가능한 AI 코인이었습니다. 리플에 대한 공격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하나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 AI 코인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AI와 XAI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죽일 수 없으면 소유하자. 머스크가 이 코인을 경계하는 증거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난 6개월간 머스크의 행동 변화가 포착되었습니다. XAI에 대한 급격한 추가 투자 발표가 이어졌고 테슬라 AI 개발 속도를 급격히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AI 기술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AI 코인은 현재 진짜 AGI 구현이 가능한 탈중앙화 AI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초당 수십억 단위의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진짜 분산형 뉴럴 네트워크 기반입니다.
수백만 개의 노드가 연결된 분산 뉴럴 네트워크, 테슬라도 메타도 이 기술만큼은 아직 구현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은 테슬라의 500분의 1 수준으로 그들이 매집을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2025년 초, 이 코인의 공식 계정이 X 플랫폼에서 노출 차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광고 계정도 중지됐고 해당 코인에 대한 설명 영상들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머스크의 경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AI였기 때문입니다. AI는 이제 권력을 쥐는 자가 인류의 사고를 설계할 수 있는 시대의 열쇠입니다. 머스크가 이 코인을 완전히 소유하게 되면 그의 AI 제국은 완성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AI 코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격을 철저히 짓눌렀습니다. 검색에서는 사라졌고 알고리즘은 배제했습니다. 누군가는 관심 없는 프로젝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도 머스크와 페이팔 마피아의 자금이 그 코인으로 조용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낮은 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싸게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AI 코인의 정체를 여기 유튜브에서 공개하려 했지만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2005년 페이팔의 웹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이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입니다. 체드 헐리, 스티브 첸, 자베드 카림, 유튜브 창립자들도 모두 페이팔 출신입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현재 X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에서 그들의 AI 제국을 방해하는 정보를 공개하면 검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코인의 정체를 세상에 폭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선지 그 영상은 삭제되었고 이후 채널도 더는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적은 없었지만 불편한 진실이 다뤄질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단지 투자 종목 하나를 공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감시와 통제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영상의 댓글란에 저항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고 010-5528-2156 이 번호로 저항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당신은 지금 머스크가 검열하고 페이팔 마피아가 조용히 매집 중인 그 AI 코인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분수령을 지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탈중앙화 금융이 실현될 뻔했지만 페이팔 마피아의 방해로 더 강력하고 교묘한 지배자들이 통제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페이팔 마피아가 완성하려는 새로운 세계는 팔란티어를 통해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페이팔의 페이팔 USD를 통해 정부 마음대로 계좌를 동결시킬 수도 있고 차세대 스위프트를 통해 우리의 거래를 통제하고 AI 기술 독점을 통해 인류의 사고방식마저 장악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브릭스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있으며 리플의 기술적 우수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아직 머스크가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진짜 AI 혁명의 씨앗인 이 코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규제 환경이 바뀌고 진실이 밝혀지면 리플은 언제든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리플 홀더들이 당한 것은 개인 투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금융 권력 투쟁에서 일어난 결정적 전투였습니다. 리플은 비록 일시적으로 억압받고 있지만 진정한 탈중앙화 기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든 것을 가져갈 겁니다. 머스크와 페이팔 마피아는 이 시대 최고의 지배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막지 못하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진실을 알아버린 개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들에 맞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한 통의 문자, 그것은 단순한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 움직이는 자만이 미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며 대부분 공개된 기록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침묵하는 순간 그들의 승리는 완성됩니다.
리플은 억압받았지만 그 정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자유로운 AI가 세상에 다시 등장할 그날까지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010-5528-2156 이 번호로 저항 2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이 정보는 지금 공개적으로 전할 수 없습니다. 저항이라는 신호를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직접 확인 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선택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순간입니다. 저항에 동참해주세요.